여러분들은 제가 원작 소설을 읽었다고 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현정 씨가 신현빈 씨를 차로 치어 죽입니다. 이게 원작 소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책 리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요, 최근에 퀄리티 높은 드라마로 이슈가 된 너를 닮은 사람,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이야기인데요. 너를 닮은 사람은 아내와 엄마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여자와 그 여자와의 짧은 만남 때문에 자기 인생의 조연이 되어버린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봤을 때 14화까지 나왔었거든요. 이 14화의 전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입틀막을 하면서 시청을 했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뒤로 갈수록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그리고 또 드라마라서 그런지 점점 더 이렇게 좀 자극적인 요소가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불륜과 치정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한 1, 2화 정도를 보다가 원작 소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드라마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소설을 봤는데 이게 불륜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불륜은 장치일 뿐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정말 다양한 심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 작가님 천재다. 작품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몇 달 동안 이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를 못했었는데 이 드라마, 이 원작 소설을 읽고 이거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들더라고요. 저를 좀 매너리즘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할 만큼 굉장히 매력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원작 소설을 읽었다고 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현정 씨가 신현빈 씨를 차로 치어 죽입니다. 이게 원작 소설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가 원작 소설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말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원작 소설과는 좀 다르게 결말이 진행될 거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은 15화, 16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원작 소설과 이 드라마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드라마에서는요, 아일랜드에서의 유학생활, 그러니까 우재와 희주의 불륜 사실을 희주의 남편인 안이사가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이사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 아일랜드 생활의 그 불륜 생활을 알게 된 안이사가 화가 나서 비 오는 날 서우재를 차로 쳐요. 그래서 서우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안이사는 이 사건을 우연한 사고로 꾸며냅니다. 그렇게 기억 상실증이 걸린 서우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희주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되는데요. 드라마에서 그 서우재가 서서히 자신의 기억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드라마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사실 이 네 인물뿐만이 아니라 안이사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누나 부부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원작 소설에서는 정말 딱 이 네 인물만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드라마에서는 아들 호수가 둘째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 딸 리사가 둘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리사가 이 둘의 유학생활 중에서 희주의 유학생활 중 낳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희주가 우재를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 우재가 베를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요, 근처의 네오나치들에게 맞아서 죽어요. 그 후 몇 년이 흐르고 그의 유품이
혜원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유품이 무엇이었느냐? 사진 한 장과 만년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희주가 잠옷을 입은 채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로, 그리고 우재와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만년필 안에는 탯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유품을 본 혜원이 정말 충격에 빠지겠죠. 그 충격을 안고, 그리고 이 유품을 가지고 희주에게 몇 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남편에게 이실 직고 하고 사과를 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에 희주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요. 결국에는 그 불안감을 느끼다가 혜원을 차로 치어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원작 소설의 전개입니다. 조금 드라마랑 소설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원작 소설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작 소설이랑 좀 다른 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두 여자는 서로를 닮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로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보는데,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요, 복수와 용서, 그리고 상처로 점철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죄의식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인간이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 그런 내면의 심리를 나를 닮은 너를 통해서 그려내는데요. 플롯이 그냥 플롯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정소연 작가님만의 서술 방법이 단순한 플롯을 굉장히 강력한 서사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작 소설이 정말 짧아요. 한 4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짧은 소설 안에 정말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독서 안에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약간 좀 막장기도 있고 갈수록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작품성이 있고, 그리고 드라마도 재밌지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원작 소설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추천드리지만 원작 소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